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토익 필수품, 실전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문법과 어구를 엄선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토익 필수품 제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유형은 이건 무조건 챙겨야 해 토익 필수품 초빈출 수식어 패턴. 먼저 문제 유형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절 뒤로 밑줄입니다. 일단 완전한 절 뒤로는 수식어 자리입니다. 그런데 밑줄 뒤로 명사가 있습니다. 그럼 밑줄은 뒤에 있는 명사를 포함하면서 수식어 덩어리가 되는 재료가 와야 합니다. 보기에서는 명사를 투두하기 위해서의 투두나 명사를 doing하는 애 doing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문장에서 할 일이 없는 명사 앞에 밑줄이 있으면 그 밑줄에는 뒤에 있는 명사를 포함하면서 수식어 덩어리가 되는 재료가 와야 하는데요. 그런 재료로는 전치사, to do, doing 총 3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 Ju arrived by the meeting의 문장에서 밑줄은 완전한 절 뒤, 즉 수식어 덩어리이면서 밑줄 뒤 명사를 처리해야 하므로 명사를 포함하여 수식어 덩어리가 될 수 있는 be, to attend가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실전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Hackers Academia offers its employee a variety of training programs B seminar. 주어는 offer 제공한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까지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 뒤 수식어 덩어리에 해당합니다. 보기를 보니 동사들이 많이 있군요. 동사는 수식어 재료가 아니므로 제거합니다. 보기 4개 중에 3개가 제거되는군요. 뭐 그럼 남는 게 정답이지. 쭉쭉 그냥 주어 담으면 되는군요. 이렇게 오답을 소거해도 되지만 오늘 배운 패턴을 적용해보면 완전한 절 뒤에 밑줄이고 밑줄 뒤에 할 일이 없는 명사가 있으면 전치사 to do, doing이 정답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정답은 including이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보죠. Hackers Cafe has refurbished its patio section be more customer. 주어는 refurbish 했다. 파티오 섹션을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밑줄 이하는 수식어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밑줄 뒤로 목적어가 있군요. 완전한 절 뒤 할 일 없는 명사를 포함하면서 수식어 덩어리가 되는 것은 전치사 to do, doing. 이 문제에서는 to attrac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 일 없는 명사 앞에 to do, doing. 참 쉽죠? 오늘 학습의 두 번째 토익 유형은 이건 무조건 챙겨야 해 토익 필수품 I'm exciting, I'm excited. 먼저 출제 유형부터 보시겠습니다. We are B의 문장입니다. 비동사 뒤 밑줄은 보호 자리입니다. 보기에는 pleasing과 pleased가 있습니다. 보호 자리에 doing과 done, 이건 분사 선택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분사 선택 문제는 능동, 수동의 태를 따져서 능동이면 doing, 수동이면 done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나 감정 분사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감정 분사의 경우에는 pleased, excited, interested와 같이 done의 과거 분사 형태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정 분사의 경우는 다음 3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먼저 일단 사람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감정은 외부 요인에 의해 받는 것이므로 수동태, 즉 과거 분사의 형태로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이야기가 shocking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shocked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shocking한 이야기가 나를 shock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The story shocked me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그 이야기는 shocking하다라고 말하고 나는 shocked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shocking, shocked는 이미 형용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태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태로 접근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간단히 말해 감정 분사의 선택은 주어가 사물이면 it's doing으로 주어가 사람이면 I'm done의 형태로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excite를 예를 들면 It's exciting,
I'm excited. interested를 예를 들면 It's interesting. I'm interested가 되겠습니다. 그럼 유형 문제의 정답도 네, 그렇습니다. We are pleased가 정답입니다. 그럼 실전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Sales in North America region has been B this year. 주어 동사 D 밑줄은 보호자리입니다. 보기를 쓱 보면 한눈에 disappointed, disappointing 이 둘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분사 구분 문제, 그 중에서도 감정 분사 문제임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주어가 sales로 사물입니다. 사람, 감정, 수동 이 트라이앵글을 적용하시면 정답은 disappointing 실망스럽다라는 자신의 감정을 너무 살리다 보면 be disappointed를 고르는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한 문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 readers of Money Today found the magazine very B. 주어 동사 뒤로 목적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found네요. find 아시죠? 토익에서 find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를 갖는 거로 유명하죠. 일단 밑줄은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됩니다. 보기를 쓱 보면 밑줄이 목적격 보호 자리인 것을 감안하면 C, interesting, D, interested의 분사 선택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 분사의 선택이므로 역시 사람, 감정, 수동, 트라이앵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밑줄이 목적격 보호 자리라는 거죠. 목적어 매거진을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밑줄의 분사 선택은 목적어 매거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매거진이 interesting이다. 이렇게 되겠죠. 주어 readers가 사람이라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D를 고르고 틀릴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목적격 보호의 분사 선택은 목적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문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Hackers Park is filled with bee attractions for families with children. 밑줄은 D 명사 attractions를 수식하는 부분입니다. 명사 앞 수식어로 일단 분사 쪽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musing, amused는 감정 분사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감정 분사의 선택 문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감정 분사 문제는 사람, 감정, 수동 이 트라이앵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호 자리가 아니라 명사 앞 수식어 자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식을 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이가 사람이면 done, 사물이면 doing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attractions가 사람이 아니므로 amused의 감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musing이 됩니다. 오늘 학습의 마지막 문제의 유형은 이건 무조건 챙겨야 해 토익 필수품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문제 유형부터 보시겠습니다. 밑줄을 명사 자리로 줍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면 같은 명사인데 단복수의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단복수로 되면 이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의 구분 문제가 됩니다. 명사는 크게 boy, book, car처럼 셀 수 있는 가산명사와 air, happiness처럼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로 나뉩니다. 또한 명사는 문장에 들어갈 때 일반적인 명사인지 특정 명사인지를 설명하는 한정사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냥 소년일 때는 a boy, 특정 소년일 때는 the boy, 저기 있는 소년을 지칭할 때는 that boy 이렇게 한정사를 써서 그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처럼 명사는 기본적으로 한정사를 가지고 문장에 들어갑니다. 단, 복수명사와 불가산명사는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경우 한정사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수가산명사는 반드시 한정사를 가져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일단 프로덕트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부터 먼저 판단해 보시고 만약 가산명사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 다음에는 밑줄 앞에 한정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합니다. 만약 한정사가 없다면 단수가산명사는 한정사 없이 쓸 수 없으므로 정답은
B가 됩니다. 복수가산 명사는 일반적인 걸 얘기할 때 한정사 없이도 쓸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유튜브에 토익의 대명사를 검색해 주세요. 실전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Without overwhelming public B, the city park wouldn't have been made. 밑줄 명사 자리에 support의 단수 복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가산 불가산 문제입니다. 우선 support가 가산 명사인지 불가산 명사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support, 지지, 후원, 지원. 뜻은 아는데 이게 가산인가 불가산인가? 이건 평소에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치화된 정보 또는 한 번, 두 번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가산명사로 봅니다. 반면 추상적인 내용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불가산 명사로 봅니다. 서포트는 어떤 일이나 생각에 대해 동의하고 동감하고 도움을 주는 어떤 행동이나 성향을 말하는 추상적 의미의 명사입니다. 따라서 서포트는 불가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가산은 복수 형태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바로 A가 됩니다. 어때요? 쉽지는 않죠? 일단 문제 하나 더 보실게요. Mr. Park received the Employee of the Year Award for Outstanding B. 밑줄 명사 자리에 보기는 job, work, 얼핏 단순한 명사 어휘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석으로는 job과 work는 job도 일, work도 일, 뭐가 다른 거죠? 일을 잘해서 상을 받았다라는 맥락은 이해를 했습니다. Good job, great work. 이야, 이거 구분이 안 되는군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어휘 문제에서 맥락상 두 어휘가 전혀 구분이 안 된다면 이건 어휘 문제가 아닙니다. 어휘 문제인데, 즉 어휘 맥락적 차이가 없다? 이건 문법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요. 즉 어휘의 차이가 아닌 문법적, 구조적 차이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의 경우 밑줄은 전치사 뒤, 형용사 뒤 명사 자리로 별다른 문법적 특징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명사 자체의 문법적 차이, 즉 가산, 불가산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형용사 outstanding 앞에 한정사가 없는 거 보이시죠? 그 말은 곧 밑줄에 단수가산 명사는 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죠? 단수가산 명사는 앞에 한정사가 와야 한다는 거. 그러면 불가산 명사는 한정사 없이도 쓸 수 있으니까 이 밑줄에는 불가산 명사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job과 work 중에 누가 가산이고 누가 불가산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맨날 보던 job이고 맨날 보던 work인데 막상 이 어휘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말 해석도 서로 일, 동일하니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보기 명사들 앞에 어를 붙여보세요. A job, a work. A job, a work. 뭔가 더 느낌이 좋고 편한 쪽이 있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뒤에 s를 붙여보세요. 복수형으로 읽어보세요. jobs, works, jobs, works. 이건 여러분이 지금껏 영어를 하면서 보고 들었던 여러분의 감각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영어를 오래 자주 접하다 보면 몸이 기억하는 친숙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 구분이 안 되면 이렇게 감각, 즉 sense of English를 통해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이래도 잘 모르겠다면 잘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평소에 work가 불가산이라는 것을 사전에 접하고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work는 불가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앞에 한정사가 없으므로 정답은 불가산 명사인 work가 되어야 합니다. 약간 복불복 문제 같죠? 내가 아는 게 나오면 쉽고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약간 찍어야 하는 의미상 추상적 개념인지 구체적 내용인지 앞에 어도 붙여보고 복수형도 만들어보고 최대한 구분을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정말 찍듯이 답을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찍어도 과학적 찍기, 즉 확률을 높이는 찍기를 하셔야 합니다. 토익에서 출제되는 가산, 불가산 명사 구분 문제는 90% 가까이가
가산명사를 답으로 출제합니다. 불가산명사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럼 가산, 불가산 문제에서 모르는 명사가 출제된 경우에는 일단 가산명사로 간주하고 앞에 한정사가 없으면 복수를 고르는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리뷰 타임! 오늘은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토익 필수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토익 빈출 문법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익 시험에서 너무너무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라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꼭 정리해 두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챙겨야 해 토익 필수품.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본 문제는 초빈출 수식어 패턴이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절 뒤로 밑줄은 수식어 자리입니다. 그런데 밑줄 뒤로 명사가 있습니다. 그럼 밑줄은 뒤에 있는 명사를 포함하면서 수식어 덩어리가 되는 재료가 와야 됩니다. 이런 재료로는 전치사, to do, doing 총 3개가 있습니다. 이를 더 확대하면 문장에서 할 일이 없는 명사 앞에 밑줄이 있으면 그 밑줄에는 뒤에 명사를 포함하면서 수식어 덩어리가 되는 전치사, to do, doing이 와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00% 매 시험에 출제되는 패턴이므로 꼭 챙겨두세요. 이건 무조건 챙겨야 해 토익 필수품. 오늘 두 번째 문제 유형은 I'm exciting, I'm excited의 감정분사 구분 문제였습니다. We are be 보호 자리에 보기에는 pleased와 pleasing이 있습니다. 주어진 보기가 감정분사의 경우에는 사람이 감정을 수동태, 즉 과거분사 형태로 갖는다라는 이 3가지 요소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도 It's exciting, I'm excited, It's shocking, I'm shocked를 자주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언어는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무조건 챙겨야 해 토익 필수품. 오늘 마지막으로 챙겨본 패턴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구분 문제였습니다. 밑줄을 명사 자리로 줍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명사의 단수, 복수의 형태를 줍니다.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면 이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구분 문제가 됩니다. 명사는 기본적으로 한정사를 갖고 문장에 들어갑니다. 단, 복수명사와 불가산명사는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경우 한정사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수가산명사는 반드시 한정사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주어진 보기의 명사가 가산명사라는 판단이 서면 그 다음에는 밑줄 앞에 한정사가 있나 없나를 꼭 확인합니다. 만약 한정사가 없다면 단수가산명사는 한정사 없이 쓸 수 없으므로 정답은 B가 됩니다. 복수가산명사는 한정사 없어도 쓸 수 있으니까요. 의미상 추상적 개념인지 구체적 내용인지 앞에 어도 붙여보고 복수형도 만들어보고 최대한 구분을 해보세요. 하지만 평소에 문제를 많이 풀면서 토익에서 자주 다루는 빈출 가산, 빈출 불가산 명사들을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패턴들도 잘 익히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실전에서도 실수 없이 정답을 고를 수 있게 훈련해 주세요. 오늘 강의도 너무너무 유익했죠? 그렇다면 구독 콕, 좋아요 콕,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더욱더 유익하고 실전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프랙티컬한 토익 실전 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신영화 선생님의 토익의 요점만 짚어주는 토요영화 시리즈도 빠짐없이 시청해 주세요. 토익 정복의 그 순간까지 저와 해커스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화이팅!